안녕하세요. 제2회 유성구 성장지원 포럼 사회를 맡은 유성구 청소년수련관 양은일 관장입니다. 본 포럼은 제6차 국가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전국에서 3개의 지자체에서 선정되어 운영하였고요. 올해는 7개 지자체에서 선정돼서 운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유성구 청소년 성장 지원 추진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사회 다양한 네트워크를 위해 유성구청, 대전교육지원청, 교사, 마을, 청소년 관련 기관들이 모여 유성구 청소년 성장 지원 협의체로 매월 1회 이상 함께 회의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본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대전 청소년 활동진흥센터에서 주관한 청소년 참여위원회 워크숍에서 나온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나온 주제로 유성구청 정용래 구청장님을 모시고 토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포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포럼 진행에 앞서 한 가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럼은 대전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 생중계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 포럼을 위해 협력해 주신 대전 MBC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참여하시는 시청자분들은 포럼 내용을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유튜브 채널에 채팅으로 올려주시면 2부 자유토론에서 소개하고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 10분을 선정해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릴 거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2회 유성구 청소년 성장지원 포럼 2020 성장 톡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용래 유성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구청장 정용래입니다. 성장 톡톡 포럼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 2번째로 개최하는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또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다소 어색하기도 하고 또 불편한 점도 있으시겠지만, 이번 시범 사업이 전국에서 7개 지역만 하는 사업이니만큼 우리 유성구에서 보다 좋은 의견들 많이 내서 선도적인 청소년 육성 정책들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19 잘 극복하시고요. 이번 가을도 건강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님의 말씀대로 청소년 육성, 즉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항상 유성구 청소년들의 필요한 곳이면 함께 하시고 청소년 지도자들을 늘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유성구의회 이금선 의장님의 축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성구의장 이금선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청소년 여러분들의 성장 지원을 위해 포럼이 개최된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번 포럼은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전달되어 마련된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되어 청소년 성장 지원 정책으로 발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유성구 의회에서도 청소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사랑합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다양한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현철 본부장님께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 시범사업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단상으로 올라오실 때 아낌없는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김현철입니다. 방금 관장님께서 소개하신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 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올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정책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부서인데요.
여성가족부만 청소년 정책 업무를 하고 있지는 물론 않습니다. 그런데 매년 5년마다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해요. 그래서 제6차 기본 계획 2018년서부터 202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이 된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 안에 가장 핵심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청소년 성장 지원 혁신 지구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반드시 이 이름 그대로 추진되는 건 아닌데 이거를 이제 달리 표현을 하면은 요즘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많이 쓰시는데요. 마을 사업이 많아지면서 이 말을 정책적으로 담아낸 사업이 이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사업을 왜 이렇게 했느냐? 정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말들을 정책으로 담아내기까지의 과정이 어떤 과정들이 있느냐면 정부의 사업들이 예산도 규모도 커지고 정부 부처의 사이즈들도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의 가지수도 많아졌고 그런데 그런 동시에 계속해서 오랫동안 문제 제기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부처가 청소년들 관련된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되게 분절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좀 엮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잘 좀 안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들이 계속 있었어요. 게다가 지금은 또 지방 분권 시대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청소년들의 성장을 위해서 지원하는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의 변화의 속도가 이제 빨라졌던 게 또 하나 있고요. 이와 맞물려서 지자체라든가 교육청들도 독자적으로 사업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중앙부처 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총괄 조정을 하는, 중앙에서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왔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가면 어차피 중앙에서 만들어진 사업들이 지역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좀 총괄 조정하는 이런 구조를 좀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걸 달리 얘기하면 청소년들이 성장할 때 필요한 지역의 생태를 만들자라고 하는 이런 말로 바꾸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목적하에 만들어진 청소년 성장 지원 혁신 지구라는 사업의 배경은 이런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도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 2019년도에 저희 연구원 그 연구 프로젝트 차원에서 3개 지역을 선정해서 곡성, 부천, 대전, 유성구를 선정해가지고 이 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사에 이르기까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는 다시 여성가족부하고 같이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4개 지역을 더 늘려서요. 창원, 완주, 성남, 구리시 이렇게 4지역을 더 선정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지역의 생태 자원들을, 교육 자원들, 성장 지원에 필요한 이런 자원들을 엮어내는 생태를 만드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 예산이 굉장히 규모가 커졌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2001년서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추이를 보더라도 엄청난 규모의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500조 이상의 돈을 가지고서 우리가 정부 예산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이런 상황이고 이와 아울러서 청소년들하고 관련된 사업들도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근데 아까 여성가족부가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을 만들고 또 5년마다 이 계획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계획 안에는 여러 중앙부처, 중앙행정기관들이 하는 사업들을 다 묶어놨어요. 여기에는 20개가 넘는 중앙부처와 중앙행정기관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뭐 일일이 열거는 안 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부처들이 뭐 작고 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결국은 다 어디로 내려가냐면 지역으로 다 내려가요. 지역으로 내려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부처 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 지자체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 교육지원청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지역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굉장히 자원들이 많아요, 사실은요. 진짜 과거에는 자원 자체가 없어서 자원의 파이를 키우는 게 굉장히 관건이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역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여러 자원들을 청소년들이 누구나 빠짐없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자원으로 잘 엮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중앙부처에 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잘 엮어서 하면 좋긴 좋지만 그렇게 하기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벽을 어떻게 허물어보지? 근데 중앙부처에서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역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부처의 칸막이는 왜 생길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고민을 했고요. 조금 시간이 갔습니다. 한 10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우리가 정부의 여러 사업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중앙부처의 사업들을 잘 연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공유하게 됐어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잘 안 돼요. 각자 이 퍼즐이 안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퍼즐이 안 맞춰지다 보니까 일정 지역에는 중복도 생기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중복만 생기는 게 아니라 사각지대도 생겨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중앙부처나 많은 관련자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걸 한 군데 다 엮어보자. 그래서 원스톱으로 한번 사업을 해보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애석하게도 원스톱으로 하려는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원스톱이 너무 많아서 원스톱이 안 되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다른 사업들이 유사한 사업들도 많이 있고 하다는 거죠. 자원들도 많이 있고. 이 사업도 결국은 네트워크를 하는 겁니다. 네트워크를 하는 건데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주변에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네트워크를 또 만드시려고요? 왜냐하면 그것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네트워크 사업을 하자는 그 네트워크라는 이름을 가진 이런 성격의 사업들도 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사업들을 또 네트워크 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또 안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걸 좀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아까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일 교회에서 한 마을이 온 마을이 필요한데 이 마을을 어떻게 엮어낼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다 보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처 간의 협력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좀 걸어봤어요. 정말 일단은 한 마을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 마을 사업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한 마을을 만들려면 온 정부가 필요하겠다. 온 정부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고민을 해야겠다. 물론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지역으로 내려오니까 지역에도 지자체가 있고 교육청이 있고 지자체 안에도 여러 부서가 있고 교육청 안에도 여러 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서와 부서 간에도 사실은 협력이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풀어내야 되겠다. 지역에서도 이런 걸 좀 풀고 하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은 요즘 많이 쓰는 마을이란 키워드가 핵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빅데이터를 분석한 건 아니에요. 그냥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가상의 그림을 그린 건데요. 마을과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아까 원스톱, 네트워크 이런 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지가 같은 유의 사업들이 또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장지원 사업에서는 사실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이런 마을 사업을 하는 분들은 또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도 엮어야 되는 것도 이 사업의 과제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마을 사업에 여러 가지 이름에 혁신이라는 이름을 붙인 마을 사업도 있고 여러 유의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의 마을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사업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들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고 그 사업의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이런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자칫 우리가 넘어야 될 또 하나의 산이 생겨버린 거예요. 뭐냐 하면 어떤 이름이든 간에 혁신을 하기 위해서 혁신 사업을 만드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방점이 혁신에 있지 않고 사업에 있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장지원 사업은 다시 본래의 취지대로 그냥 일이 되고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혁신이 되는 그런 혁신하자는 의미의 그런 사업이다. 또 사업이란 말을 써버렸네요. 사업이 아니라 그래서 지역혁신운동이다라고 이렇게 바꿔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이 아니라 운동이다 라는 차원에서 같이 공유해 주시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한국에 있는 어느 지역에 이른바 마을이라는 이름의 사업의 구조도입니다. 이걸 제가 설명드릴 재주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이 사업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뭡니까? 제일 밑에 바닥에 있는 것이 어느 지역에 있는 마을 사업인데 중앙부처부터 해가지고 밑에까지 엄청나게 많은 마을 사업들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우리가 넘어야 될 또 하나의 산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같이 네트워크를 하고 마을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한 마을을 만들어서 하나에게 온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우리가 정부 부처 사업이나 지역에서 하는 여러 사업들을 뒤돌아보고 같이 잘 전문가들이 지역의 주민들이 같이 엮어서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다시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냥 사업이라는 이름으로는 도저히 하기 힘든 과업이 되는 거고요. 운동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다시 좀 그림으로 보자면 이 사업이 궁극적으로는 지역에 청소년들이 있을 거고요. 현존 서비스를 받는 지금 이런 거 중앙부처서부터 지자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그 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들, 기관들, 사람들이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 사업은 그 사업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킹을 하는 사업이죠. 기존의 네트워크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네트워크에 들어오지 않은 자원들을 좀 더 발굴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도 좀 더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수도 늘리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의 밀도도 더 긴밀하게 더 협조할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자 하는 거죠. 그걸 달리 얘기하면 이제 마을이라는 말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역시 마을이 아니라 마을 사업이 아니라 지역을 하나의 지역의 아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태를 만들어 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자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도 늘어날 거고 질도 향상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진정제 사업이란 이름으로 진행이 될 때는 예산이 끊기거나 사업이 종료되거나 그러면 스톱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서로 이런 네트워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그 생태란 이름에서 우리가 사업을 그냥 하나의 사업을 완수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지역의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나무가 자라서 숲이 되듯이 그런 숲을 성장의 숲을 만드는 것이 이 사업의 공적인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이 사업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의 설명으로 유성구 청소년 성장지원 구축이 왜 필요한지 쉽게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정말 청소년에 대한 애정이 넘치시는 우리 유성구 의회 황은주 위원장님께서 본 발제에 대한 지정 토론을 해 주실 건데요. 지금 유성구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유성구 의회에서 교육과 과학, 문화, 행정 분야 상임위를 맡고 있는 황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유성구의 청소년 인구는 약 6만 7천여 명, 유성구 총 인구의 19.2%입니다. 5명 중 1명이고요. 전국 평균인 17%보다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유성구는 청소년이 주도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서 청소년이 주도하는 그 청소년 안전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더해서 오늘 그 성장 지원 추진 체계와 관련해서 3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 제목을 지금 유성구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자 하는 것은 먼저 청소년이 주도하는 거버넌스입니다. 우리가 이 성장 지원 추진 체계도 하나의 거버넌스라고 본다면 당사자가 주도하는 거버넌스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는 기본 방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청소년이 지원 대상에 그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주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활동이나 프로그램 단위에서만 청소년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정책 전반에 있어서 청소년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토론하는 자리에도 또 청소년이 있듯이 청소년 정책을 이야기하는 모든 자리에 청소년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저는 청소년 의회 활동을 좀 활성화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청소년 관련 조례를 실제로 같이 만들어보는 입법 활동을 하고 집행된 정책을 당사자 관점에서 평가해보는 일을 이제 그 의회와 함께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유성구 의회에서 어린이 청소년 의회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은 하루에 모의로 이제 회의를 진행하는 정도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분기 내지는 이제 반기 정도 기간 동안에 의원들과 매칭해서 모의로 의정 활동을 한번 한 사이클을 좀 경험해보는 것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은 또한 또 민주시민을 기르는 자연스러운 생생한 교육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저는 특히 우리가 성장 지원 체계 구축 사업에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쏟아야 할 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온라인에서의 청소년 안전망 강화인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활동이 우리 일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그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전학년에 걸쳐서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과의존하고 있는 이제 청소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청소년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그리고 유해물에 더 자주 더 깊게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자체도 문제이지만 사실은 또 최근에 더 문제가 된 것은 이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문제입니다. 특히나 가출 위기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제 랜덤 채팅 앱 등을 통해서 디지털 성범죄, 성매매, 성착취 범죄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라인에서 이러한 범죄를 감시하고 또 신고, 처벌받을 수 있게 하면서 성범죄 피해자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다가가는 사이버 아웃리치 활동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온라인에서 청소년들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종합 안전망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할 텐데요. 요즘 청소년들이 오프라인에서 정보를 얻는 경우보다 사실 온라인에서 정보를 얻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자는 겁니다. 유관기관들의 이제 서비스를 연계하고 이제 지원 정보를 한 곳에 모아두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게 또 가능하려면 이제 성장 지원 추진 체계 안에서 청소년 안전망을 또 전담하는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안전망 관련해서는 대부분 좀 민간기관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 왔는데요. 구에서 담당하는 인원이 없다 보니까 학교나 이제 경찰 등 다른 공공기관과의 이제 연계나 이제 정보 공유가 좀 어려웠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또 지속적인 관리나 지원도 좀 어려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제 성장 지원 체계 구축 과정에서 그런 이제 전담하는 공무원 혹은 전담하는 팀 신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논의해보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19 긴급 지원 대책인데요. 요거를 저는 이제 성장 지원 체계 구축하는 과정에서 한번 우리가 실험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19로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또 이제 심리 정서적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졌다는 게 문제인데요. 이제 사회적으로 비대면 분위기가 높아지면서 또 감시해야 될 기관들의 기능이 이제 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또 아이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이런 이제 폭력이나 학대 정황들이 또 발견되지 않는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쉼터와 같이 이제 집과 학교가 아닌 우리 청소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3의 공간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역사회 네트워크 안에서 동 단위로 조금 더 아이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이제 보호 서비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많은 청소년들이 우울감, 불안, 분노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된 한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 이전에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6.41점에서 코로나 이후 4.14점 정도로 이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청소년들의 자살 이유가 사망 이후 1위가 자살인 만큼 코로나 이후에 자살 수가 조금 더 증가할 위험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을 지킬 활동이나 어떤 이제 대체 프로그램들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안드린 내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일단 저부터 의회에서 노력을 하겠고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당장 지금 절실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걸 프로젝트 단위로 풀어가면서 성장 지원 체계를 조금 더 단단하게 구축해가면 어떨까 그런 걸 좀 제안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계신 관계기관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과 이 내용을 가지고 좀 토론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청년 활동을 직접 하셨기 때문에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느껴지는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 정책의 주도의 정책, 추진 체계, 그다음에 온라인 안전망, 그다음에 청소년 전담 공무원, 그다음에 코로나 시대에 맞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안전망 구축까지 다양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지정 토론에 이어서 바로 분과 토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유성구 청소년들의 성장을 위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5개 분과로 나누었고요. 성장지원 협의체 성인 55명, 청소년 39명 등 100여 명이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하면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분과별로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5개 분과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발표를 먼저 듣도록 하겠는데요. 5가지 분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감 마련 및 우리 대여 분과가
그다음에 교육 및 학습 분과, 그다음에 진로 직업 분과, 그다음에 활동 분과 이렇게 그리고 정서 및 상담 분과 이렇게 총 5가지 분과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발표가 우리 공교롭게도 우리 청소년입니다. 응원의 박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서 및 상담 분과 발표를 우리 노원고등학교 3학년 김선아 학생이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때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서 및 상담 네트워크 분과 고운누리의 발표를 맡은 김선아라고 합니다. 발표에 앞서 준비가 미흡하여 말을 더듬을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분과명은 고운누리입니다. 고운누리의 뜻은 우리나라의 순우리말로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분과는 이러한 뜻을 담아 정서적인 안정을 되찾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는 마음으로 이 이름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정서 및 상담 네트워크 분과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입니다. 청소년들의 시야로 봤을 때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상담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학이라는 정해진 길에 갇혀서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이 제 주변에도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학업과 대학에 대한 가족의 기대에 부담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이 많다고 합니다. 두 번째, 안전하고 편하게 대할 장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각 학교마다 위클래스가 존재하고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클래스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매우 적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다양한 예시가 있었는데요. 위클래스에 상담 신청을 하거나 상담실에 들어가기 힘들다, 학교 상담을 하는 시간 동안 수업을 빠지게 되어 시간이 아깝다, 비밀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 편하게 말하기 힘들다 등 학교에 상담 기간이 있더라도 학생들의 신뢰도가 낮아 제대로 이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에 새로운 상담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상담 기회가 제한되어 있으며 학업 중단한 청소년들에게는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에 말했듯이 상담을 신청하기 힘들거나 수업을 빠지기 아까워서 개인적인 상담을 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학업 중단한 청소년에게는 위클래스마저 없어 상담 기회를 만들기에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 자살률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에서 정서 안정은 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PPT에 나와 있는 자료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의 2015-2018년 데이터입니다. OECD에 가입되어 있는 36개국 중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수치가 높은 이유로는 정신적인 문제, 신체적 건강 문제, 경제적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현재 코로나 블루로 인해 2030 여성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률이 높은 우리나라로서 저희 네트워크 분과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래 상담자의 활동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 내 위클래스가 존재하지만 전에 말했듯이 여러 이유로 제대로 상담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 내 전문 상담 선생님의 상담 지원 외에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지금 내 상황과 비슷한 또래에게 고민을 나누고 공감받을 수 있는 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네트워크 분과가 제안한 활동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중고등부 학생 가정 프로그램 참여 확대입니다. 학업만으로도 지치는 청소년에게 가족과의 갈등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고등부에 참여가 힘들겠지만 가족들과의 갈등 해소, 소통 강화를 위한 1박 2일 야외 활동을 통해 가족 협력과 유대감 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 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는 법적인 문제로 다가가려고 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꼭 법적인 변화를 주기보단 인권 교육 및 자가주도력, 생활실천 인식 개선 활동에 참여율을 높이자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활동인데요. 학업으로 인해 늦은 시간 귀가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요즘 같은 사회에 늦은 시간에 밤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은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여성 안전 기가 서비스를 청소년 또한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를 모르는 청소년이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청소년의 안전 기가 및 보호를 위해 연계기관과의 보호활동 캠페인을 수립하고 고장난 가로등 정비 및 LED 경관 등 설치로 밤길을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 미혼모 시설의 연계물품 지원입니다. 청소년 스스로 지지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미혼모 시설에 연계물품 아기 수건, 마스크 등을 지원하여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활동을 생각해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상담 교육제도 개선안입니다. 위클래스나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을 제외한 학과 시간과 별도로 학기 중 1시간씩 학생마다 정서 상담 및 진로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학교 상담에 대한 믿음이 서지 않거나 시간을 할애하기 힘든 청소년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1388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센터 이용 방법 및 안내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운누리가 이후 계획한 내용입니다. 여기엔 9월달이라 써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 10월달로 미룬 노원일동 10월 수목문 행사 일정 협의를 하여 청소년 인권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및 UCC 제작을 할 것이며 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교육 홍보 및 구체적 방안 로드맵을 제작할 것입니다. 청소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SNS를 활용한 상담 및 간이 심리 검사를 홍보로 정서 지지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것이고 지역 네트워크와 연계를 통해 청소년 성장 지원 네트워크 강화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서및 상담 네트워크 분과 고운누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서및 상담분과의 분과 이름이 고운누리입니다. 이름답게 정말 아름다운 그 제안들을 많이 해 주셨던 것 같고요. 역시 청소년들의 그 의견은 살아있는 것 같고 생동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청소년을 모셔보도록 하는데요. 공감 마련 및 대여 분과입니다. 이 분과 이름이 청소년 어디가입니다. 과연 어디로 가야 될지를 지적고등학교 2학년 우리 김혜강 학생이 해줄 텐데요. 응원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감분과 청소년 어디가의 발표를 맡게 된 김혜강입니다. 저는 지족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고 현재 유성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이자 1388 또래지원단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유성구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의 위원으로도 활동하게 되면서 지역의 문제와 문제 해결을 위해 청소년 대표로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희 공감분과 청소년 어디가에서 나눈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앞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는 첫 회의날 사전조사한 결과를 같이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전조사 결과를 보니 집, 학교 근처에 청소년 시설이 없다.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 공간이 필요하다. 영상 촬영, 3D 프린터 등 장비 대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성구에 있는 청소년 시설을 살펴보면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유스 호스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각 1개소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성구는 전국적으로 봐도 청소년 인구가 아주 많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시설이 부족한 편이고 특히 유성구의 행정동은 거리가 멀어서 지리적 한계로 유성구의 모든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그 조사 결과를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성구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졌으면 하는 일들과 우리 스스로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봤을 때 종합적으로 나온 것은 지역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방송실, 과학실 등 특성화실을 만들자, 카페 등 청소년들만의 공간을 만들자, 지금 있는 청소년 시설들을 홍보해보자는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청소년 시설을 대폭 늘려서 청소년들이 요구한 시설들을 설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청소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보고 차근차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생각하였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첫 단계는 청소년 시설이 없는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다시 설문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끼리 생각해보는 것보다 청소년 공간이 없는 지역에 사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빠른 홍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본 홍보 방법은 지금 있는 청소년 시설인 청소년 수련관, 유스 호스텔, 청소년 문화의 집 관계자분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각 시설의 위치, 시설에서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것, 틈틈이 열리는 행사 등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홍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청소년 공간에 대해 알리는 기획 활동을 진행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청소년 공간을 조성하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정책 사업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유성구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정책 제안과 주민참여 예산제와 같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들의 의견을 계속 전달하여 청소년들이 원하는 청소년 공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분과 회의 후에 청소년 공간을 만드는 것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청소년 지도사 선생님, 공무원님 등 어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서 저희끼리 회의할 때와는 다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희끼리 회의를 할 때에는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 하나에만 집중했더라면 어른들과 함께 회의를 할 때에는 이 순위로 실현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른들과 회의를 하며 느낀 점은 청소년들이 원하는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찾았다 해도 그 공간을 만들 자리, 그곳의 선생님들 등 저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지역사회가 모두 노력하면 이러한 부분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소년 시설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을수록 다양한 의견이 생기고 그에 따라 청소년 시설 설치의 실현 방안들도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두 노력하여 다른 청소년들도 불편하지 않게 청소년 공간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간 마련 및 대여 분과 우리 청소년 어디가 분과의 발표 잘 들으셨죠? 굉장히 이번 성장 지원 협의체 우리 성장 지원 지원 구축 사업에 대한 이 의미들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청소년 따로, 어른들 따로 이렇게 의견들을 좀 함께 했다면 지금은 함께 모여서 그 방안들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준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육 및 학습 분과인데요. 교육 및 학습 분과의 그 약칭 이름이 EBS입니다. 에듀케이션 분과 셔틀이라고 하는데요. 왜인지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마을 학교 우리 박선현 대표님께서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분과. 네, 안녕하세요. EBS 분과 발표를 맡게 된 박설래입니다. 저는 항마을 학교 대표교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마을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마을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BS 분과의 약자가 에듀케이션 분과 셔틀입니다. 그래서 교육과 학습을 겸비한 분과 이름인데요. 원래 교육이라는 이름은 학위를 따는, 즉 학교를 다니서 학위를 딴다라는 의미가 강하고요. 학습은 스스로 문제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는데요. 그래서 셔틀로
아마 교육을 학습으로 전환시키지 않을까,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선 제가 맡은 교육학습분과에 대한 내용 정리를 잠깐 해드리면요.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청소년의 현실과 아울러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EBS 분과에서 한 목소리로 제안한 내용들을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이 분과회의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단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습분과의 실무단이 만든 실행 모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오늘, 즉 지금 일상은 어떨까요? 우선 우리 한국 학생들의 주당 학습 시간이 40에서 60시간이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어마어마하죠? OECD 23개국 평균 시간이 33시간에 비한다면 7시간에서 거의 적은 나라는 2배에 가까운 시간을 학습에 쓰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노동법에도 주당 일하는 시간이 40시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노동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공부를 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이렇게 공부에 많이 쓰다 보니까 의외로 여가 시간이 많이 부족하리라는 건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하루 중에. 그래서 학생들이, 좀 청소년들이 일주일에 하루 이상씩, 또는 아동들이 하루 동안에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은 운동을 30분 하는데도 10명 중에 한 6명 정도의 친구들이 운동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기의 친구 수도 5년 전에 비해서 2명 정도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되게 풍성하고 또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반면에 관계적인 결핍 수준이 아주 높다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관계적인 결핍이 높다는 얘기는 물론 한 가정당 아이도 1명에서 2명 정도 소가족화되어 있고, 또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부족해져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밑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표에 의하면 시간을 쓰는 정도가 학원이나 과외에서 사용하는 비율이 아주 높죠. 그래서 희망 활동과 실제 활동의 차이가 아주 크게 나타나는 게 학원과 과외와 또 친구들과 노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놀고 싶어 하는 시간에 비해서 놀지 못하는 시간이 50%나 그 정도나 되고요. 또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좀 줄이고 싶은데 또 학원에 머무는 시간이 그만큼 많다라고 알 수 있고요. 그거에 비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은 거의 비등하게 나오거든요. 희망하는 시간과 실제 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이 거의 비등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보고 싶은 내용이, 학교에서 자습과 방과 후 학교에 대한 비중은 아주 비슷하게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청소년들이나 아동들 이 시기에 방과 후 활동에 대한 관심과 프로그램 중심의 자율적인 활동을 더 선호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기본법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48조 2항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의무사항인데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유성에는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과 단체가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선 청소년 수련관이 있고요. 장대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그럼 대전 전체적으로는 청소년 수련관이 2개 있습니다. 대덕구에 하나, 유성구에 하나. 그런데 문화의 집은 총 5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서구에 3개가 밀집되어 있고 1개만 중구에 있고 이제 유성에 하나 있게 됩니다. 근데 지난 2005년 이런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 아카데미를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된 사항이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런데 현재 2006년에 전국에 확대했어도 한 260개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도 한 10,000명 정도. 그런데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 시설이 근거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성인들과 달리 청소년들은 뚜벅이잖아요. 그 뚜벅이들이 직접 걸어서 또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인접성이 아주 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인프라들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방과 후 운영에 대한 현황도 학교와 관련된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운영 및 참여 학생은 학교 운영에서는 방과 후를 전부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초창기에 비해서 지금까지도. 근데 참여 학생 수는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현황도 교과와 관련된 활동보다는 특기적성 분야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내용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 중에 교과 중에 국영수 위주는 이제 고등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의 비중이 높은 편이고 또 특기적성 부분은 예체능 계능의 활동이 아주 많은 편입니다. 체육, 음악, 미술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강사의 현황이 예전에 비해서 요즘 현재는 학교 현직 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맡고 있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그러나 좀 중요한 것은 이런 방과 후나 특기적성 아카데미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의 방향성이나 유지를 위해서는. 그런데 만족도가 안타깝게도 많이 낮은 상태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교육부가 2019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런 전반적인 부분과 아울러 또 하나 이런 현 상황에서 우리가 상황을 진단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왜 이런 것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이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미래 사회에서 청소년과 우리 대한민국이 가져야 될 어떤 비전이나 계획이나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좀 암울합니다. 인구에서 봤을 때 합계 출산율이라는 건 한 여성이 생애 동안에 총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비율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0.98명이고요. 이거는 작년 2019년 발표고 올해는 0.06포인트가 더 떨어졌습니다. 한 명도 채 출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2750년이 되면 우리 국가가 소멸할 정도의 이 국가 위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왜요? 인구가 0명이 돼서요. 이런 국가 위기에서 앞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이 왜 필요하냐면 현재 아이들에게 결혼은 필요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75% 이상의 학생들이 결혼을 필요하지 않다라는 답변이 아주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국가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또한 한국의 미래를 좀 밝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행복한 청소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매일매일 행복한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런 필요성은 지금 이제 현실화된 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화된 위기를 극복하고 또 원인이 왜 그럴까라는 걸 생각했을 때 앞서 토론자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위해 요소와 또는 행복하지 않은 요소들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EBS 분과 친구들이 얘기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BS 분과 친구들은 교육과 학습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공교육의 사교육 보완과 특화된 교육 진행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에서 사교육 및 선행학습 위주의 지원이 필요하다. 즉 학교에서 이런 학습을 욕구를 채우고 싶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 중심의 코딩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영상 편집, 전문 기술. 이것은 삶과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주목할 것은 자기주도 학습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즉 자기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런 분과에서 요구한 것들을 저희 실행단에서 논의한 결과 실험 모형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모든 중심은 마을에 두고 보자. 거점이 되는 중심인 마을이어야 된다. 그 이유는 마을은 삶의 공동체거든요. 생활 중심의 생각을 일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의견이라고 모아집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는 교육 제공자와 교육 수혜자 그리고 이런
다양한 단체와 다양한 역량을 가진 기관들을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어야만이 청소년들의 안전망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장 지원과 건강한 생활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EBS 분과의 이런 학습 모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교육 주체로서 청소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대상화되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청소년이 교육의 주체로서 1인 주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1인 주체로서의 활동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마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마을의 성장 지원을 위해서 첫 번째는 이런 마을 전체가 청소년의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야 되고, 두 번째는 종합 안내 시스템도 구축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이런 지원을 위한 인프라, 뭐 인력이든 공간이든 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든 다양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일상적 삶에 주목하기 위해서는 마을을 토대로 한 이런 교육학습 지원 플랫폼과 아울러서 아이들에게 일상적인 삶 자체가 이 마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모든 교육 주체들 또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합의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랬을 때만이 여러 청소년들의 미래 또는 우리 전체적인 국민들의 미래도 담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BS 분과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마을 활동가이자 마을 대표로서 함께 그 측면에서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교육과 학습에 과연 청소년들과 관련해서 이 지역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잠깐 정정 하나 할 것은 대전에는 청소년 수련관이 총 4개,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재까지 해서 제가 수련시설이 한 1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적해 주신 대로 청소년 수련시설이 법적 기준에 비했을 때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은 정말 만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진로 직업 분과 발표가 남았는데요. 진로 직업 분과의 발표의 이름이 낭만 진로입니다. 정말 진로라는 게 낭만적일 수 있을까요? 이걸 현실적으로 정말 우리 서부교육청에 있는 우리 장 학사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 서부교육지원청 우리 이경희 장 학사님께서 낭만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서부교육지원청 장학사 이경혜입니다. 우선 제2회 유성구 청소년 성장지원 포럼에 패널로 참석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 진로 본과는 낭만 진로라는 이름으로 중고 청소년 학교의 진로 전담교사, 교육청, 공공기관 체험처, 민간직업체험처, 지역혁신교육 정책사업 운영처, 마을교육공동체, IT 전문기업, 그리고 진로진학지원센터 등으로 구성된 본과로 청소년들의 진로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네트워크입니다. 낭만 진로 본과는 진로를 고민하는 많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진로 관련 탐방, 탐색, 체험 등 꿈과 끼를 찾아주는 위한 동기부여 공간으로 다방면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로교육 분과에서는 먼저 청소년의 사전조사를 통하여 학교 현장의 요구사항을 길함아 들어보았습니다. 크게 진로 고민, 진로 홍보, 진로 탐방 등으로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로 고민입니다. 진로 방향을 결정한 청소년들이 많지 않다는 점, 자기 이해를 위한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힘이 되어줄 곳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삶에 목표와 동기를 부여하고 사회 적응, 역량을 키워줄 곳이 필요하다는 많은 청소년들의 고민이 나왔죠. 더불어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이 있으나 접근성이 낮고
찾아갈 수 있는 루트가 막막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그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낭만 진로 분과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머리 맞대고 숙고하였습니다. 청소년을 위해서 먼저 자기 진단,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이해를 먼저 하고 진로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실원 등 자기 이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나아가 진로 관련 네트워크를 하나로 묶는 미션형 진로 로드맵을 만들어 이를 적극 홍보, 공지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 협력망을 활용한 청소년 성장 지원 정책을 구축하고 시범사업을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작년 2019년도 유성구 관내에 청소년 관련 네트워크 및 자원을 공유하고 그에 따라서 청소년들에 대한 요구 조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2020년도에는 시범사업 2단계로 영업별 분과 네트워크 운영하여 청소년 요구에 부합한 청소년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장기 플랜으로 차후년도 2021년까지 청소년 성장 지원 추진 체계를 계획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3단계 청소년들의 요구가 실현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청소년 성장 지원 협의체 확대 및 학교, 마을, 지자체가 같이 연계한 협의체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성장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하자면 저희 낭만 진로분과에서 가장 애쓰고 있는 웹 서비스는 청소년을 위한 진로 체험 로드맵 플랫폼 기획은 전문 IT 제작 기관에 협업하여 반응형 홈페이지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로 체험처들의 손수용 관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포인트 시스템, 스탬프 시스템을 활용해서 참여도 향상, 찾기 쉬운 지도 형태의 진로 체험 뷰 제공, 리뷰 시스템을 제공하여 체험처 관리 등 향후 다양한 진로 체험처 확보를 웹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합니다. 더불어서 흥미를 더하기 위해서 부가적인 퀴즈나 MBTI, 성격 유형 검사 등 다양한 추가 개발권을 접목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재미와 흥미, 나아가 의미가 더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성하고자 논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같이 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꿈과 목표에 한 발씩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와 진로를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깊은 관심과 예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답게 낭만 진로 정말 이대로만 된다면 이 바람대로만 된다면 유성구의 청소년들의 진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장 학사님께서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성장 지원 이 구축 이 사업의 가장 핵심은 사실은 유성구청과 우리 교육청의 역할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그 일개 수련관이나 상담부센터 같은 기관 시설이 맡는 게 아니라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하는 그런 구축의 체계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 사업이라고 표현했고 아까 전에 본부장님께서 사업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활동분과인데요. 활동분과의 이름은 플레이입니다. 정말 아이들이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분과의 내용들 어떤 제안을 해줬는지 유성구 청소년수련관 김미연 팀장이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실 때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성구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활동팀장 김유연입니다. 저는 유성구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시범사업의 운영 실무자이자 플레이 활동분과의 구성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본 사업에서 제2회 유성구 청소년 성장지원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올해는 특히 청소년들이 유성구 청소년 성장지원 협의체의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어서 더욱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플레이 활동 분과에서 함께 나눈 이야기를 중심으로 청소년 활동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플레이 활동 분과는 유성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관내 청소년 수련시설, 그리고 유성구 행복네트워크 아동 청소년 분과, 유성구 마을교육 공동체 등 청소년과 청소년 활동가들로 구성된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분과입니다. 저희 분과도 앞서 진행한 다른 분과들처럼 사전에 진행한 청소년 사전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연계해서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들의 의견은 청소년 활동 분야에 대한 요구조사 설문을 진행해서 청소년들의 활동 욕구에 대해 더욱 정확하게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물론 사전조사에서 청소년들의 욕구를 파악해보고자 했으나 활동 분야에 응답한 청소년들은 19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응답한 19명의 청소년들의 의견을 보면 동아리 활동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청소년이 주관하는 행사나 토론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다와 같은 약간은 추상적인 내용의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능기부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이 19명 중 10명으로 가장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사전조사에서 청소년들의 욕구가 충분히 표현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설문조사를 진행해보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는 봉사활동과 동아리 활동과 관련해서 청소년들의 활동 욕구가 어떤지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고 난 후에 어떻게 지원을 할지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활동 분과에서는 먼저 청소년 활동의 개념을 정리하고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을 왜 하는지, 그리고 의미 있는 활동이나 희망하는 활동은 어떤 활동인지, 그리고 활동 장소나 활동 정보를 어떻게 얻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현황 파악과 요구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게 된다면 향후에 유성구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활동 정책을 펼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들이 제안한 의견은 청소년 재능기부 활동을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전조사에서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싶은 활동은 재능기부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재능기부 봉사활동은 단순한 학습 멘토링이 아니고 청소년들이 청소년의 재능을 활용해서 스스로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활동 분과에서는 지역 자원들을 활용하고 연계해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봉사활동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체계적인 봉사활동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청소년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1365, 두볼, VMS 이런 포털 사이트에 봉사활동 운영기관이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 내에서 다양한 활동 자원들을 활용해서 같이 활동을 만들어 가기에는 봉사 확인서를 발급해 주거나 이런 행정적인 한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성구에 있는 마을 교육 공동체들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운영하고 있지만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또 청소년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니라 봉사학습이라고 부르는데요. 청소년들이 활동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봉사활동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봉사활동 시스템과 연계해서 지역에서 사전 교육과 활동 관리,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활동 체계가 마련되고 청소년들에게 진정한 봉사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활동분과에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체계 아래 저희 활동분과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재능기부 활동은 지역연계형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마을공동체,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민관학이 협력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데요. 이런 활동을 예를 들면 저희 유성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운영했던 청소년 어르신 세대공감이라는 사업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은 유성구 노인복지관과 유성여자고등학교 만화동아리가 연계돼서 청소년들이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만화 자서전을 그려보는 활동입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어르신과 같이 소통하며 협업하는 활동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성구에 있는 장대 청소년 문화의 집의 경우 유성시장 안에 있는 유성시장의 상인분들과 연계해서 활동을 진행했었는데요. 유성시장에 가보시면 상인분들이 박스를 잘라서 매직으로 메뉴판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청소년들이 POP 손글씨를 배워서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뉴판을 만들어서 나누는 활동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지역사회 연계형 재능기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지역 연계형 재능기부 프로그램은 청소년 주도성, 접근성, 전문성, 지속성 4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 봉사가 아니라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참여하는 활동, 가까운 곳에서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준비된 활동, 동아리 중심의 체계적인 관리와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활동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기관 간의 연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활동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 청소년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활동에 의미를 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기반을 조성해야 하며 청소년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지역사회가 함께 소통해서 서로의 자원을 공유하고 협업하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면 유성구 청소년들도 보다 더 행복한 성장기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활동분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5분의 분과 발표를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에 자유토론이 있겠습니다. 자유토론 진행에 앞서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포럼은 대전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포럼 내용을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을 올려주시고 계시고요. 충분한 의견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 10명을 선정해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진행을 앞서서 자유토론 앞서서 코로나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현장에 오지 못해서 안타까운 청소년 지도자의 마음을 담은 영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굉장히 인기인데요. 함께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D 수련관에 들어와라. 올빼미 마스크는 기본이다. 와라 친구야 와라. 와라
우리 성장 포럼, 성장 톡톡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자유 토론입니다. 먼저 앞서서 우리 지정 토론과 5분의 분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우리 5분 참석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정 토론을 해주신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우리 황은지 위원장이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서 및 상담문과 발표를 해주신 우리 노은고등학교 3학년 김선아 학생 참석했습니다. 네. 다음은 공간 마련 및 대여문과 지적고등학교 2학년 김혜강 학생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교육 및 학습문과 항마을학교 박선혜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로직업분과 대전 서부교육지원청 이경희 장학사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활동문과 유성구 청소년수련관 김유현 팀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5분과 함께 자유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안내해드린 대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우리 채팅을 통해서 많은 질의와 의견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견도 제가 지금 받았는데요. 다양한 질문들이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심오한 질문도 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콕 집은 그런 질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질문은 제가 우리 김혜강 학생에게 먼저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어디가 우리 공간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근데 사실 이 질문은 사실 공간과 관련 질문은 아니고 청소년 성장 지원 협의체 분과 활동을 그동안 했는데 하면서 좋았던 거는 뭐고 또는 어려웠던 거는 뭔지 질문이 좀 와 있거든요. 뭐가 좋았고 뭐가 어려웠나요? 일단 좋았던 점은 저희가 이 활동을 하면서 다른 청소년들이 그 공간에 관련해서 뭘 원하는지 제가 알 수 있었던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참여위원회나 또래 지원단 활동을 하는데 다른 청소년들이 뭘 원하는지 알고 있어야 더 활동하기가 약간 수월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알 수 있었던 점이 좋았고 또 청소년 약간 대표 같은 비슷한 걸로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많이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니까 그런 걸 할 수 있었다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대표가 돼서 불편하거나 어렵거나 또는 부담스럽거나 또는 이 자리 발표가 좀 부담스럽거나 이러진 않나요?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더 뭔가 신기하고 더 뭔가 좋았던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방송국에서 이렇게 촬영해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이죠. 네. 예, 신기하죠. 네. 저도 신기해요. 자, 우리 다음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박선혜 대표님께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전에 우리 발제에서도 본부장님이 얘기를 좀 해주셨던 내용인데, 사실 수많은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존재하고 있잖아요. 유성에는 정말 많잖아요. 네. 예. 다른 지역보다 또 더 많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꼭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왜 또 다른 네트워크 만들어야 될까요? 정말 이거 필요한가요? 이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 질문이 아니고요. 예. 네. 네트워크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건 없을 것 같고요. 많기는 하되 그 많은 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장지원협의체라던가 마을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는 네트워크를 위한 네트워크다라고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각각의 분야별로의 역할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분야별로의 역할을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목걸이가 되건 팔찌가 되건 어떤 중요한 보석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네트워크의 각각의 역할과 빛깔을 나름대로 엮어서 그 역할이 빛이 나게끔 도와줄 수 있는 게 진정한 우리 성장협의체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런 중요한 네트워크의 핵심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박선혜 대표님은 작년에 이어서 2년째 지금 이 성장 지원을 함께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핵심적인 단어였던 걸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트워크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네트워크라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들 간에 이게 하다 보면 오해도 좀 생길 수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질문이 하나가 지금 방금 막 제가 직전에 오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였냐면 마을교육
관련해서 아까 얘기를 좀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제가 이게 콱 짚은 질문이라 우리 서동윤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셨거든요. 마을교육 프로그램은 조금 일회성이나 중구난방이다. 이런 강의에서 좀 벗어나서 체계를 가지고 좀 기초에서 심화로 좀 나가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참여자들의 전문성이 항상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나 준비 사항이 됐느냐? 오,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중요한 질문이고 또 예. 필요한 질문이거든요. 제가 마을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로서 고민하는 것도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단순히 참가자들의 역량이 아니라 또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의 역량도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구성하고 있는 마을과 관련된 교육 내용 중에는 진로 교육을 마을에서 해야 되고 또 마을에서 아이들이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지원 모델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마을에는 여러 사업주가 계시죠. 뭐 저희는 방앗간도 있고 빵집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근데 친구들이 원하는 진로는 이 테두리 안에서 다 통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한의원도 있지요. 네. 그래서 각각의 어떤 직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가진 마을 교사들, 여기서는 사업주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들과의 네트워킹이 된다면 친구들이 어디서든, 즉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죠. 멀리 차 타고 1시간 막 이상 가서 그 진로 체험하지 않아도 마을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곳에 가서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뭐 하루 시간 내서 3시간이든 4시간이든 매주 간다면 그것이 진로 역량과 직업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위원장님, 예, 사실은 위원장님은 청소년, 청년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해보시고 또 직접 하셨고 또 이걸 이제 의정 활동으로 연결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또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긴 했는데 사실 이 성장 지원의 가장 핵심은 결국 지자체 교육청, 특히 지자체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또 의회의 역할들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아까 얘기해 주신 거 말고도 혹시 더 추가로 아니면 아까 이야기해 주신 거 조금 더 보태서 좀 이렇게 성장 지원의 구축을 하기 위한 어떤 지원 방안들이 지자체나 또는 의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어떤 것들이 좀 가능할까요? 마이크 여기 있습니다. 예. 일단 가장 가까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청소년의회 활동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 성장지원 추진 체계가 좀 자리를 잡으려면 이게 어떤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도 일부 뭐 필요할 때고, 그 다음에 이제 구 내에서 뭐 전담하는 공무원이 생긴다든지 좀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과정을 사실 우리 이제 청소년 활동하는 친구들하고 좀 같이 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반기별로 이제 청소년들을 좀 모집을 해서 청소년 정책을 이제 같이 청소년의 관점에서 이제 좀 스터디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뭐 조례를 같이 만들어 본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청소년 정책의 현황에 대해서 또래 집단들한테 뭐 설문조사도 해보고 인터뷰도 해보고 하면서 이제 개선점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활동을 좀 같이 해보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당장 이게 가깝게 우리 이제 성장지원 체계 이 구축 안에서도 지금 오늘 이제 우리 학생분들 너무 이제 훌륭한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런 내용부터 같이 반영을 해서 저희 의회하고 같이 뭐 조례 만들어 보거나 아니면 이제 의회에서 실제로 담당 공무원들을 모셔놓고 이제 발표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그런 과정을 한번 또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 7개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 경기도의 부천의 경우는 백인 포럼이라고 해서 이렇게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을 플로어에서 같이 하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얘기해 주는 거를 우리 청소년들하고 함께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조례도 만들어 보고 함께 해보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그 마이크를 우리 김선 학생한테 조금 넘겨볼까요? 아까 위원장님이 그 제안해 주신 것 중에 보면은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런 질문이 왔어요.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학생들이 되게 우울하고 좀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좀 늘고 있다. 근데 그런 거에 맞는 사실 정책의 이런 변화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진짜 힘들어요? 제가
학교 과제를 하다가 우연히 찾은 기사 내용 중 하나인데요. 제가 기사를 찾아보다가 코로나로 인해 지금 많은 나라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지금 개발도상국은 물론이고 선진국까지 막 사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에 반면에 우리나라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제가 그 이유가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재기 자체를 정부가 막지 않고 오히려 어려운 그런 가족 단위에게 지원을 해줬다고 해요. 그걸로 사재기를 막을 수 있고 막 정신적인 지원까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청소년에게도 1388 전 발표에 말했던 것처럼 1388 청소년 상담센터가 막 상담센터 같은 지원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센터가 있다는 걸 홍보해 주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근데 또 질문이 왔는데 이거랑 연동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이어가 볼게요.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초이 Y 현인 것 같은데 초이 Y 현님께서 질문해 주셨어요. 유성구의 청소년 관련 지원 산업이 굉장히 많은데 진행 사업 소식을 일일이 찾아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사업에 대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쉽게 가면 다시 질문을 좀 하면 김선 학생은 이런 청소년 상담부 센터가 됐던 아니면 청소년 수련관이 됐던 문화의 집이 됐던 꿈드림 센터가 됐던 다양한 청소년 시설들 유소스텔 이런 시설들에서 오는 정보가 학교의 학생에게 직접 잘 전달이 되나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전달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대부분 가정통신문을 받잖아요, 학교에서. 근데 나눠 받으면은 담임 선생님께서 일일이 이제 고등학교까지 올라왔으니까 일일이 설명해 주시지 않으니까 이제 가정통신문을 거의 그냥 버리거나 그냥 가방 속으로 집어넣거나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지금 이제 시대가 SNS 시대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다 있고 그런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런 정보들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면 좋겠죠. 그러면 제가 마이크를 조금 장사님 간단한 질문 하나만 좀 드려볼게요. 이게 사실은 그럼 뭐가 문제냐? 그럼 학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자체의 문제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수련관 열심히 안 하세요? 그것도 아니신데 왜 이 정보가 학생들에게 잘 안 가냐 그러면 뭔가 시스템이 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교육청이랑 지자체 또는 저희 시설들이랑 무엇인가의 어떤 연결고리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걸 위한 어떤 협업이나 이런 체계를 만든다면 어떻게 조금 구체해야 될지 제가 난감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대전시 교육청에서도 학교하고 그리고 마을 그리고 지자체와 이렇게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이름하여 혁신 교육지구를 지금 작년부터 대전에 아시다시피 5개 지자체가 있잖아요. 네네. 유성구만 아니라 서구, 유성구, 동구, 중구, 대덕구까지. 그래서 5개 혁신 교육지구랑 같이 협업해서 학교에 있는 교육이 마을과 또 마을에 있는 교육이 학교에 같이 할 수 있게끔 연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음 모든 내용들이 정말 손끝 구석구석에 할 수 있게끔 서로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걸 교육청에서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 같은 제가 있는 곳은 서부교육지원청이고 서부교육지원청 속에는 유성구가 있고 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마침 진료도 하지만 마을교육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교육지원단 교사 분가 해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유성구하고 마을 서구에 있는 구석구석에 있는 체험처 마을 교육 자원, 인적 물리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그걸 이렇게 책자 아직은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홈페이지나 또는 이렇게 구청이나 이렇게 이용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으면 오늘 낭만 진로 분가에서 얘기했듯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굳이 이렇게 가전통신문이 아니고 학생들이 언제든지 핸드폰이나 기타 등등 봐서 찾아갈 수 있게끔 그런 걸 적극 지원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그 질문 중에 이 질문도 좀 나와 있었는데 사실 답을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유성구가 이제 작년에 선정돼서 이제 실행을 올해 이제 실행을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대전에서 두 번째로 지금 저희가 이제 대덕에 의해서 그쵸, 예, 선정이 돼서 이제 예.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사업들을 연결을 하는 게 핵심적이다라고 이제 장학사님 얘기를 해주신 거죠. 자, 근데 그게 지금 이제 막 시작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 이제 표면으로 네, 사실은 이제 청소년들에게까지 이 느낌이 아직은 좀 적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한두 가지 혹시 또 첨언을 좀 더 해주신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 또 청소년뿐 아니라 학교도 아직 인지가 안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19라는 복병과 특수상황이죠. 만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 활동이 위축돼 있고 아마 학교로 들어가는 거, 또 학교에서 나오는 것도 그게 쉽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계속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성구도 굉장히 구석구석의 마을 활동가, 바로 옆에 오늘 항마을 네네, 대표님 만나서 너무 예. 영광이에요. 제가 보고 싶었거든요. 예,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이 저도 정말 영광입니다. 정말 많이 계시고, 우리가 미처 본인들이 내가 마을 활동가한 걸 인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마을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는 마을 교육 공동체 동아리라든지 뭐 다양한 분과별로 이렇게 선발해서 지원금이 물론 액수가 다 다르겠지만 많이 지원해주고 있고, 또 제가 직접 또 구석구석에 컨설팅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마을 활동가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사심없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간이 벌써 저희가 약속했던 시간보다 조금 벌써 한 5분 정도 좀 오버됐는데 그래도 사실은 작년에 이어서 우리 김현 팀장님 마이크 좀 받아주시겠어요? 작년부터 지금 이 담당을 하고 계시죠. 예, 담당자이자 또 분과 또 뭐 저희 다 하고 계시는데 결국은 많은 분들이 성장지원협의체 이 사업 또는 이 체계 왜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는 데까지 지금 작년에 이어서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더 설명하기 좀 어려운 거였고 또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최종 목표가 뭐예요, 도대체? 네, 저희 그 유성구 청소년 성장 지원 정책 추진 체계 구축 시범 사업을 이제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저희가 3개년 시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진행을 했는데 사실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유성구와 함께 유성구 청소년 수련관과 유성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그러니까 기관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아까 오늘 토론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사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어쨌든 요 협의체는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을 해서 이제 추후에는 지자체 중심의 협의체가 운영이 되는 게 최종 목표고요. 그리고 다양한 청소년 성장 지원 서비스가 이제 좀 내실화 있게 제공이 되고 그리고 다양한 운영 사례들이 발굴되어서 좀 더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마칠 시간이 좀 됐습니다. 저희가 더 많은 질문들이 사실은 좀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질문 드린 것은 지금 다 올라와 있는 질문들 위주로 지금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미처 제가 답을 못했거나 또는 저희 더 질문이 있으신 부분들은 유성구 청소년 수련관 또는 유성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통해서 전화 주시거나 또는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다양한 SNS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성실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발표 및 토론을 함께 해 주신 우리 6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벤트 관련해서 선정되신 10분의 분들을 저희가 드리려면 사실은 유튜브에 있는 그 아이디로는 추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성구 청소년 수련관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저희가 10분의 그러니까 유튜브, 그다음에 저희 수련관 홈페이지, 페이스북 통해서 저희가 바로 10분을 선정해서 아이들을 공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되신 분은 저희 쪽에 연락 주셔서 꼭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제2회 유성구 청소년 성장지원 포럼 성장톡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